2025년 U-17 월드컵 본선행이 물거품이 된 중국 축구 대표팀. 그런데 이상합니다. 이미 탈락이 확정됐는데도 아직 1승을 외치고 있습니다. 단순히 체면을 세우기 위한 걸까요? 아니면 그 속에 무언가 다른 계산이 있는 걸까요? 이번에도 어김없이 반복된 조기 탈락. 하지만 중국은 이 패배 속에서 다시 한번 희망 회로를 돌리기 시작했습니다. 과연 그들이 태국과의 마지막 경기에 집착하는 진짜 이유는 뭘까요? 지금부터 저 김준석 해설위원과 함께 중국 축구의 민낯을 낱낱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4강. 아니죠. 8강. 그것도 아닙니다. 중국 U-17 대표팀은 조별리그조차 통과하지 못했습니다. 지난 7일 중국은 우즈베키스탄과의 2차전에서 0대1로 패하면서 2연패로 조기 탈락이 확정됐습니다. 이미 그전 경기에서도 개최국 사우디아라비아에게 같은 점수로 졌죠. 두 경기 모두 득점은 없었고 실점은 반복됐습니다. 공격은 답답했고 수비는 불안정했으며 전체적인 조직력은 무너졌습니다. 결국 이번 대회 목표였던 월드컵 본선 진출은 완전히 물 건너간 셈입니다. 이 대회는 단순한 유소년 대회가 아닙니다. 2025년 U-17 월드컵 본선 티켓이 걸린 무대이자 미래 국가대표를 가늠해 볼 수 있는 시험장입니다. 그런데 중국은 그 시험에서 참담한 성적표를 받아든 것이죠. 여기서 더 큰 문제는 이런 결과가 기변이 아니라는 겁니다. 최근 수년간 중국 축구는 연령대와 상관없이 국제 무대에서 계속해서 부진한 성적을 보여왔습니다. 그에 반해 같은 시기 한국 U-17 대표팀은 조 1위를 놓고 경쟁 중입니다. 같은 대륙, 같은 나이대임에도 두 팀 사이의 경기력과 기본기 차이는 너무나도 명확합니다. 한국은 빠른 템포와 정확한 패스, 무너지지 않는 수비라인과 상황을 읽는 전술적인 판단까지 한 단계 더 성숙한 플레이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반면 중국은 여전히 개인기 중심의 무리한 돌파, 느린 전환, 조직력 부족이라는 오랜 문제를 반복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차이는 어디서부터 시작된 걸까요? 단순히 한 경기, 한 대회의 문제가 아닙니다. 중국 축구가 지난 20년 동안 무엇을 해왔는지, 그 과정과 시스템을 다시 돌아보지 않으면 앞으로도 지금과 같은 결과는 반복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쯤 되면 질문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중국 축구는 도대체 지난 20년 동안 무엇을 위해 투자해왔던 걸까요? 겉으로는 발전을 외쳤지만 정작 안에서는 무엇 하나 제대로 세워지지 않은 채 시간만 흘러간 건 아닐까요? 하지만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중국은 이미 월드컵 본선행에 좌절됐음에도 3차전인 태국전에서 반드시 승리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중국 매체는 이렇게 전했습니다. 이번 경기는 명예회복이 아닌 다음 세대를 위한 1승이다. 처음엔 이해가 잘 안 됐습니다. 이미 탈락한 상황인데 왜 이렇게까지 길승을 외치는 걸까? 그런데 들여다보니 그 이유는 명확했습니다. 이번 승리가 곧 다음 대회의 운명을 바꾸기 때문입니다. 중국은 태국을 이겨도 조 3이라는 성적은 바뀌지 않습니다. 하지만 AFC 규정상 8강에 오르지 못한 팀들은 승점, 골득실, 다득점, 페어플레이 점수 등을 기준으로 9위부터 12위까지 순위가 매겨지게 됩니다. 이 순위는 그냥 끝나는 게 아닙니다. 바로 다음 AFC U-17 대회 예선조 편성에 영향을 줍니다. 9위에 가까울수록 상위 시드, 즉 별표 1번 시드 별표를 받을 가능성이 커집니다. 그러면 상대적으로 약한 팀들과 같은 조에 묵이게 되고
본선 진출도 좀 더 수월해질 수 있다는 계산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기는 게 중요하다는 거죠. 이 한 경기의 승리가 미래 대회의 성적표를 바꿀 수 있다는 겁니다. 겉으로 보기엔 굉장히 전략적이고 계산적인 접근입니다. 하지만 이 지점에서 중국 축구의 현실이 그대로 드러납니다. 이기는 법을 배우는 대신 쉬운 길만 찾고 있다는 점입니다. 실력으로 부딪히고 경험을 쌓아야 할 시점에 조편성 운이나 상대 약팀만 따지고 있는 현실은 중국 축구가 왜 이 지경까지 왔는지를 그대로 보여줍니다. 물론 대회라는 건 전략과 계산이 필요한 무대입니다. 하지만 이기는 습관 없이 남보다 약한 상대 만나서 본선 가자는 발상은 축구를 단순히 수학 문제처럼 풀겠다는 태도에 불과합니다. 그 어떤 팀도 쉬운 길만 골라가며 성장할 수는 없습니다. 중국이 지금 진짜로 필요한 건 1승이 아니라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입니다. 무너진 시스템을 다시 세우고 결과가 아닌 과정을 통해 진짜 경쟁력을 갖추는 것. 그게 다음 세대를 위한 진짜 준비 아닐까요? 이런 중국 축구의 현실. 한국 축구 팬 입장에서는 참 여러모로 대조적으로 느껴질 수밖에 없습니다. 한국 U-17 대표팀은 언제나 아시아 무대에서 경쟁력을 유지해왔고, 최근에는 국제대회에서도 기대를 받는 전력으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이강인, 백승호, 황재원 같은 선수들 역시 모두 유소년 대회를 통해 실력을 인정받고 커온 대표적인 예죠. 이 선수들의 공통점이 뭘까요? 탄탄한 기본기, 그리고 팀 중심의 움직임. 경기를 읽는 전술적인 사고가 몸에 배어 있다는 겁니다. 이건 하루아침에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 어린 시절부터 쌓아온 교육과 훈련의 결과입니다. 하지만 중국은 지금 어떤가요? 기본적인 패스조차 부정확하고 공수 전환 속도는 느리며 선수 개개인이 따로 노는 모습이 눈에 띕니다. 무엇보다 집중력과 정신력에서 자주 흔들리는 모습은 경기 후반으로 갈수록 더욱 뚜렷해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국은 여전히 희망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다음을 위한 준비는 하고 있다. 이것이 지금 중국 언론이 말하는 희망 회로의 정체입니다. 이번 대표팀을 맡고 있는 일본인 감독 우에무라 게니치 역시 월드컵 여정은 끝났지만 대회는 끝나지 않았다며 선수들을 독려하고 있습니다. 물론 노력하는 어린 선수들에게 박수는 보내야 합니다. 그 어떤 결과에도 불구하고 포기하지 않는 자세는 분명 소중한 가치입니다. 하지만 그 전에 꼭 필요한 게 하나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뭘 잘못했는지 그 냉정한 성찰이 없다면 아무리 희망 회로를 돌려봐도 결국 그 희망은 현실이 되기 어렵습니다. 진짜 희망이란 지금의 실패에서 배운 걸 바탕으로 더 단단하게 다시 시작하는 데서 나옵니다. 지금 중국 축구가 필요한 것도 멋진 포장이나 변명보다는 그 출발선으로 되돌아가는 용기가 아닐까요? 꼴찌는 안 된다. 그래서 중국은 태국을 꼭 이겨야 한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그 속을 들여다보면 지금의 경기력과 기본기조차 부족한 현실이 더 뚜렷해집니다. 다음 대회 조 편성보다 더 중요한 건 바로 지금 이 순간 제대로 된 축구를 하는 것. 그게 진짜 제도약의 출발점 아닐까요? 지금까지 김준석 해설위원이었습니다.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다음 영상에서 더 뜨겁고 깊이 있게 분석해드리겠습니다.